네, 해묵은 현안 특집 두 번째 주제. 아, 이건 덕이네요. 30년째 표류 중인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 30년간 되풀이된 뭐 시행착오의 역사 이렇게 명명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업 진행 경과 좀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이게 저도 참 간단하게 정리하느라고. 네, 일단 안면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서해안 대표 관광지.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면적이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118제곱킬로미터로 전국에서 6번째로 큰 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충남도가 지난 1991년 국제관광지로 지정을 하고 본격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 2001년도까지는 그 충남도가 직접 공영 개발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2002년에 중동계 다국적 기업이 또 이제 하나 들어와서 전체 부지를 개발하는 걸로 이제 투자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때 막 9.11 테러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뭐 투자가 또 지연이 되고 이행금이 좀 미납이 되면서 또 계약이 해지가 됐고 2006년도에 이제 인터퍼시픽 컨소시엄이 들어와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종합 개발이 추진됐지만 뭐 탈락업체 소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생기면서 차일피일 미뤄지다 2015년에 결국 사업자가 사업을 이제 접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 그나마 이제 최근인데요. 대기업인 롯데 컨소시엄이 개발 사업자로 지정이 돼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또 3년 뒤 뭐 오너 리스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좀 악재가 겹치면서 충남도가 결국에 또 계약 불이행을 하면 불이행으로 취소 통보를 하게 됩니다. 가장 최근 사례로 이제 지난해 초 충남도가 이제 그 공모 절차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투자 문턱을 대폭 낮춰가지고 KPIH 안면도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이제 주민들은 불신이 이제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었고요. 뭐 일부에서는 사업 추진 능력이 그 업체가 검증이 안 됐다면서 불안감을 드러냈었습니다.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됐죠. 그래서 사업자는 투자 이행 보증금을 제때 납부를 하지 못하고 우여곡절을 겪다가 결국에 1차 보증금이 100억이었는데 10억밖에 납부를 못하고 90억은 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업 협약이 이제 해제가 되는 상태입니다. 연역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잘하는 이름으로 오면 이게 쉽게 해석이 됩니다.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네네. 일단 1989년도에 안면도 관광지 기본계획이 설립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안면도 주민들한테 국제관광지 만들어준다고 막 외드벌론을 막 띄웠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핵폐기장을 농후하고 있어서 충남도가 그 당시 신대평 도지사인데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안면도 관광지 개발 기본 계획이 사실은 핵폐기장을 신청하기 위한 전위 사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1990년도 11월 8일 잘 아시는 안면도 반핵 투쟁, 우리나라 그 세계적으로 그 반핵 투쟁에 아주 그 기록에 남아있는 기록들인데요. 이 사업이 이제 주민들의 그 섬에서 3년간 이제 달이 이제 지금 안면도가 섬 아닌 섬이거든요. 연육교를 있는데 연육교를 막고서 우리는 독립하겠다. 핵폐기장 반대하겠다. 그래서 강력한 투쟁을 벌여가지고 우리나라 그 원전 그 시위에 제일 기본적인 많은 기록되어 있는 시위입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충남도가 그 심대평지사가 관광지 기본 조성 계획을 승인합니다. 심대평지사가 10년에 거쳐 완성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디트로사는 심대평, 그 다음에 대림 컴포지션은 이완구 지사, 그 다음에 롯데는 안희정, 지금 KPH는 양승조. 이렇게 하면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사가 지금 충남 민선 이후에 지사가 나올 때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이 제일 공약입니다. 우리 충남의 대표적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마다 파트너를 선정해 놓고 결국에는 파토내고 또 그러니까 지사별로 자기 그 회사가 다 있었는데 그 회사들이 사실은 성과를 못 내고 다 이제 그 지금까지 무산됐죠. 그래서 최근에 제일 그래도 핵심적으로 제일 유력했던 그 롯데마저도 사실은 이제 우리 안희정 지사하고 신동민 회장하고 가지고 개인적으로 안면도에 열화차에 와서 그 현장을 보는 걸 저희도 직접 확인하고 취재하고 했었는데 될 것 같았었는데 거기도 뭐 이제 그 신동민 회장대로 이제 구속이 되고 신동빈 회장. 그리고 안지사도 이제 미투 사건으로 사실 이제 잃어버리고 도지사가 도중에 공백 생기니까 3개월 만에 그냥 줬죠. 그래서 저는 요 과정에서 좀 재밌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심대평, 이완구, 안희정, 양승조 이분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충청도에서 그 대군을 꿈꿨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들이 다 이런 그 배경을 가지고서 선정이 됐었고 그리고 또 뭐 안희정 지사가 그냥 바로 그냥 미투 사건으로
구속되고 나니까 신동미 회장이 그냥 오너가 없다 그래서 그냥 그때는 거의 대농구로 해서 롯데가 여러 차례 왔기 때문에 그리고 대농구를 하는데 뭐 이제 파트너가 없어지니까 그냥 그대로 사라졌죠. 그리고 차기 대권 주자에게 일종의 보험을 들었을 수도 있다라고 소설을 써보신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런 개연성들이 네네. 왜냐면 그 당시에는 뭐 지역에서도 그런 말씀들 많이 썼고요. 서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했는데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실망감이 더 큰 거죠. 이제 롯데도 그랬고 지금 마지막에 그 KPH한테는 어제부로 이제 원래 이 회사가 대전 유성복합 터미널을 한 회사인데 어제 최종 이제 부도 처리가 됐잖아요. 어제라고 날짜가 어떻게 될까요? 26일 내에 최종적으로 거기도 이제 보증금 500억을 못 집어넣어서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가 이제 새로운 우선 협상 대상자라고 1차 없고 2차에 재심사에서 됐을 때 저희 지역에서는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성명서 내고 그랬어요. 유성 터미널을 살리기 위한 이건 브릿지로 삼는 거다. 그래서 서로 맞부종을 해가지고 돈을 은행에서 PF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유성에서 이제 그 선분양을 하면서 그게 이제 법에 걸렸었잖아요. 그래서 압색수 당하고 그러면서 이 안면도까지 무산되고 안면도 이번에 지지난달에 무산되고 나니까 다시 유성도 무산되고 이런 악순환이 좀 계속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재공모를 시작했나요? 재공모를 아직 시작하시든 안 했습니다. 재공모는 시작을 안 했습니다 아직.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지역 주민들은 이제 별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면도가 이제 그동안의 과정을 아까 이제 중동기업은 전체 개발을 하겠다. 근데 이제 이게 안 된다 해서 이제 안희정 지사 때 이제 했던 게 뭐냐면 1지구부터 4지구까지 나눴어요. 그래서 부분 개발하자. 통으로 하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지금 단지 이제 2지구만 지금 현재 그 2지구에 이제 그 사법연수원하고 뭐 이제 경제원, 수련원 그런 두 가지 정도만 나와 있고요. 제일 핵심 지역인 1지구, 3지구, 4지구는 뭐 지금 아무 논의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체를 이렇게 개발한다는 것은 사실상 솔직히 어렵지 않나요? 그냥 일부 부분적으로 분양을 해서라도 사업자를 끌어모으는 게 낫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뒤로 안지사 때부터 이제 부분 개발해서 3지구를 먼저 해야 된다. 왜냐면 2지구는 연수원 지구로 해서 이제 금방 말씀드린 그런 연수원, 정부 관련 연수원이 와 있고 1지구는 우리가 요즘에 한참 하고 있는 튤립 축제가 열리고 있는 코리아 플라워 파크입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사실은 안면도의 제일 상징적인 자리라 그리고 또 거기가 지목상으로는 임야하고 전답인데 공시지가는 제일 비싼 땅입니다. 안면도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남겨두고 여기는 공익적으로 나중에 제가 봐도 써야 될 그런 거고 그래서 3지구가 개발이 돼야 안면도 지구가 이제 숨통이 트이거든요. 그럼 3지구, 4지구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개발에 대한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사실 보통 이번에 이 KPHI가 5천억을 들여서 이제 25년도까지 이제 거기다 이제 뭐 1200실 정도의 뭐 콘도 만들고 뭐 이런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무산된 거죠. 그래서 지구별로 보통 5천에서 한 1조 정도의 그 개발을 하려면 이렇게 들기 때문에 조금 어렵죠, 아주 그냥. 예. 주민들께서도 무려 30여 년이 넘게 희망 고문을 이렇게 당하고 지금까지 지내오셨는데 한번 털어놔 볼까요? 댓글 반응. 살벌할 것 같은데요. 네, 사업 개발 그 경과에 따라서 댓글 분위기도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옛날 거부터 이렇게 쭉 올라와서 찾아봤는데 우선 처음에 작년 10월이었네요. 안면도 개발 KPIH가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거론됐을 때 그때만 해도 이제 조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때는 어떤 댓글들이 있었냐면은 안면도 개발 사업 궤도 진입이란 뭐 한겨레 조선일보 작년 10월 기사인데요. 이때 댓글들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안면도 좋아지네 땅 좀 사둘 걸. 모든 여건이 제주도보다 좋아요. 오랜 세월 기다렸으니 최고의 관광지로 만듭시다.
그리고 안면도 바다에서 바라본 석양은 정말 최고였다. 찬바람이 불어오니 그립다. 수도권과 접근성이 뛰어나 개발만 된다면 최고의 휴양지가 될 거예요. 이렇게 개발에 대한 굉장히 기대감을 밝혔었어요, 댓글로. 근데 이제 한 달 뒤에 그 KPIH가 투자이행 보증금 납부를 일단 기한을 연장을 했거든요. 좀 불안한 기운이 오는 거죠. 이때부터 또 댓글 분위기도 확 달라져요. 작년 11월 댓글인데요. 뉴스원이랑 연합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이렇게 확 바뀌시는지. 한심한 충남도, 불쌍한 안면도, 이런 사람들한테 뭔 개발을 맡기나요? 차라리 그냥 자연환경 보존합시다. 돈 한 푼 없는 사기꾼한테 이게 뭡니까? 딱 봐도 가진 거 없는 것들이 제때 사업 투자할 자금 확보 못했구만. 사업할 역량도 없는 사업자를 선정한 충청남도 뭐 하는 거냐? 그래서 결국에 이게 좌초가 됐잖아요. 더 세집니다, 댓글이. 올해 1월이었는데요. 조선일보, 중앙일보에서 달린 댓글입니다. 그 처음 선정부터 예견된 결과다. 정치적 접근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아까 그 역대 도지사별로 나타난 그 업체에 대한 딱 들어맞는. 소름. 에어컨인가요? 또 있는데요. 이거는 기사 제목도 같이 함께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동해안에 베네치아 만든다더니 안면도 개발 사업 또 무산. 여기 댓글이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베네치아, 꿈도 야무지다. 아픈 곳을 또 네, 뼈를 때리네요. 또 어떤 주민은요. 멍청하게 베끼지 말고 전혀 다른 수준의 시대를 넘은 컨셉으로 만들어라. 베낀 거 보려면 중국까지 안면도를 왜 가냐. 2월 가장 최근에 좀 달린 댓글인데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충남도는 더 이상 관여하지 말고 모든 권한을 태안군에 돌려주고 책임 통감해야 됩니다. 정말 천혜의 관광 여건, 자연환경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은 곳입니다. 이렇게 환경이 좋은데 번번이 지금 무산됐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어떤 기업체들의 그 어떤 입맛이나 좀 투자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뭐 인프라라든지. 이제 그동안의 과정을 30년 지켜보면 이제 전체 개발에서 부분 개발, 구분 개발에서 이제 그 업자들의 그 개발을 하려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증금도 굉장히 낮춰주고, 그리고 또 분납을 하게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세제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 국제적인 경기 불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경기 침체 원인이 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면도 자체가 30년 동안 국제관광지로 개발한다라는 그 애들번을 너무 많이 띄워놔서 지가가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그 땅을 취득하기 위한 그 내가 지불해야 될 기본 비용이 업체 입장에서는 진짜 우리나라 손꼽는 대기업 아니면 이런 부동산 개발 회사나 이런 뭐 어려운 회사 가지고는 정말 잠깐 이게 나는 선정됐다 뭐 그 자랑할 정도지 개발이 실질적으로 그래서 더욱더 안타까운 게 사실 롯데가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그 부분을 안면도의 지역 주민들이나 태안군에서 많이 한다면 그동안에 있었던,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중동계통 뭐 이렇게 쭉 다 또 대림 컴포지션 이런 데가 그 국제관광지라는 그 이름 때문에 국제기금하고 국제자금하고 이제 외자하고 이제 비율로 했었는데, 지금 이제 국내 자본만 가지고 이제 할 수 있게 돼서 이제 롯데가 들어오고 이번에 KPHI가 됐었는데, 국내 자본 가지고 과연 이거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리고 또 이제 관광이라는 것들이 실제 이제 그 흐름이 있는데 그 대규모의 큰 것들에 대한 그 호감도들이 사실은 전에보다는 좀 떨어지고 개별화된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자연 속에 느끼는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패턴이 좀 많이 바뀌고, 예를 들어서 저는 좋은 호텔 자는 거 좋아했지만 요즘에는 아예 텐트 치고 야영하는 걸 더 이제 선호하는 이런 추세들이 과연 이 큰 개발의 컨셉하고 지금 시대가 좀 변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런 컨셉을 읽지 못하는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공용개발 방식을 우리가 충남도 개발공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익적으로 출자를 해서 도가 책임을 지고 지금 4지구로 나눠져 있는데 이걸 더 10지구라도 더 분화해서 도가 책임을 지고 거기다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하는 시설, 뭐 1000실짜리 호텔이 아니라 오히려 100실짜리 유스호텔을 져가지고 다양한 사람이 오게 한다든지 이런 발상의 전환이 없이는 그냥 공무원만 하다
또 한 몇십 년 갈 것 같습니다. 그게 더 현실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방식을 안 바꾸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저희가 지난 총선에서 후보자들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공약을 내놨는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까요? 우선 무리가 있다. 다시 처음부터 원점에서 검토하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말씀해주신 그 충남개발공사랑 같이 공영 개발 형태로 진행을 하자. 아예 안면도 개발의 패러다임을 좀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 지금 당선되신 성일종 후보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인프라 자체를 먼저 하는 게 우선이다. 고속도로 깔고 이렇게 교통 인프라를 먼저 조성하는 게 이 개발 사업의 기반이 돼야 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설명을 듣고 더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희망을 가져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거 땅을 사라는 거야, 팔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우리 기자 입장에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개발됐으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면도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자연환경 플러스 그리고 섬이라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살려야 되지 않을까. 컨셉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전체적으로 도가 가지고 있는 그 전체 도유지에 대해서 정밀한 재분석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일지구는 꽃지지구는 분명하게 도가 책임을 가지고 지금 이제 그 농민들이 만든 영농법인에다가 이제 7년간 이제 꽃축제를 하라고 해서 이제 임대를 준 상태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상징적인 우리나라의 태안의 이제 주민들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안면도 꽃지는 누구 특정인이 소유가 아니라 국민의 소유에, 그래서 국민들이 어느 때고 바다 보고 싶을 때 달려와서 바다도 느끼고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그 원해라든지 이런 화해를 즐기고 볼 수 있는 그 공원으로서 그러니까 사람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1지구가 하고 지금 남아있는 3지구, 4지구에는 이분들이 와서 숙박하고 또 그 다음에 같이 숙박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체험도 하고 또 뭐 이제 운동할 수 있는 골프장이나 이런 컨셉들이 좀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도가 좀 지역 주민들하고 그리고 우리 태안군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안면도 도유지는 휴양림 관리 사업소라고 이제 도에서 파견 나온 그 직원들이 관리하고요. 관광사업은 또 충남도청에서 하고 또 태안군하고 이게 좀 이렇게 좀 박자가 안 맞습니다. 행정상 효율이 떨어진다. 여기 휴양림 사업소는 그냥 도유지 관리 차원에서 하고 또 이제 도 관광과하고 태안군 관광과하고는 이게 또 이제 관광주다 보니까 좀 박자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일원화해서 안면도 전에 안면도 관광개발 사업소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없어지고 이제 도로 가버렸거든요. 남고서 이제 휴양림 관리사업소라고 해서 도가 가지고 있는 도유지 단순히 이제 주민들한테 왜 도유지에서 뭐 이제 불법행위냐 단속하고 뭐 이런 억압하는 하나의 그 기관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정리도 좀 행정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네, 뭐 정 기자 어땠나요? 저는 그 태안이 제 출입처가 아니다 보니까 유일하게 안면도 쪽 특히 취재 갈 때는 굉장히 설레요. 일하러 가는데도. 약간 관광객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저는 안면도가 관광지로서 제주도 못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제주도 지금 굉장히 포화 상태잖아요. 근데 태안, 서해안 가깝고 수도권에서도 잘만 좀 관광지를 개발한다면 저는 제2의 제주도 그 넘어서도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제2의 제주도. 네.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함 기자. 예. 저도 뭐 마찬가지로 안면도 갈 때마다 너무 기분 좋은데 뭐 주민들은 또 해안도로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한 주민은 이제 안면도에 해안도로가 4분의 1밖에 없다고 나머지 4분의 3을 이제 해안도로를 빨리 만들어서 이렇게 좀 주변 인프라 구축하면은 자연스럽게 또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사실 이제 또 개발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뭔가 좀 자연과 배치되는 그런 또 살짝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광의 좀 패러다임도 지금 바뀌고 있고 뭐 요즘에 또 차박이라고 뭐 차에서 심지어 자는 것도 막 유행할 정도로 이제 바뀌는데 무조건 뭐 호화스러운 리조트나 호텔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좀 지금의 추세라든지 안면도의 어떤 자연 환경적인 요소 이런 것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